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어쩌면 현대판 연금술이자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대한 아주 위험하고도 흥미진진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딜 가나 인공지능 AI 이야기뿐이죠. 챗 GPT가 소설을 쓰고 제미나이가 영상을 만들고 이제는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자, 만약 오늘 당장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그 똑똑한 AI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 24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전 세계 AI 서버는 차갑게 식어버릴 겁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실리콘밸리의 천재적인 소프트웨어들이 사실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하드웨어 공장 없이는 단 한 문장도 내뱉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흔히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 소프트웨어를 담는 그릇, 즉 육체가 없다면 영혼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화려한 AI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차갑고 단단한 하드웨어의 세계, 그리고 그 정점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아마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쳤던 메이드 인 코리아 반도체가 사실은 인류의 미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세상은 지금 생성형 AI 열풍에 빠져 있습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몇 조 달러를 투자받네 만에 하는 뉴스가 매일같이 쏟아지죠.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성능 좋은 엔진이 있어도 연료를 공급해 줄 라인이 없거나 그 엔진을 돌릴 금속 부품이 없다면 그건 그냥 고철덩어리일 뿐입니다. AI에게 있어 연료는 데이터이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근육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이 꽉 잡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AI의 뇌가 정보를 기억하고 꺼내 쓰는 통로 역할을 해요. 이 통로가 좁으면 AI는 아무리 똑똑해도 버벅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 통로를 가장 넓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에요. 이건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서 한국 회장님들을 만나려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들이 가진 수천조 원의 자본도 한국의 기술력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오늘 개미의 독학에서는 이 복잡하고 거대한 AI 생태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독점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왜 엔비디아 같은 공룡 기업들이 한국 기업 앞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지 아주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앞으로 뉴스에서 나오는 반도체 전쟁이나 AI 패권 다툼이라는 단어들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한국의 하드웨어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AI는 구름 위에 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니까 물리적인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질문 하나를 던질 때마다 저 멀리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는 수만 대의 서버가 비명을 지르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서버실의 온도는 수백 도까지 치솟고 그것을 식히기 위해 엄청난 양의 전기가 소모되죠. 이 거대한 기계 장치들이 바로 AI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 기계 장치들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의 70% 이상이 한국의 손을 거쳐야만 완성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통계가 증명하는 사실이에요. AI 시대를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죠. 1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석탄이었고 2차는 석유였다면 이번 AI 혁명의 핵심은 바로 데이터와 그것을 처리하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새로운 시대의 석유를 정제하고 엔진을 만드는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가장 핫한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뉴스 좀 보시는 분들은 지겹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HBM이 정확히 왜 중요한지, 왜 이게 없으면 AI가 바보가 되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주 똑똑한 교수님이 있다고 칩시다. 이 교수님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모든 문제를 순식간에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 책상이 너무 좁아요. 책장에 책은 수만 권이 있는데 한 번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볼 수 있는 책은 단 한 권뿐인 거죠. 그럼 교수님은 문제를 하나 풀 때마다 책장에 가서 책을 꺼내오고 다 읽으면 다시 꽂아두고 또 다른 책을 가지러 가야 합니다. 아무리 교수님 머리가 좋아도 이 이동 시간 때문에 전체적인 작업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머리 좋은 교수님이 바로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같은 연산 장치고요. 책상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HBM은 이 책상을 기존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넓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히 넓기만 한 게 아니라 책장 바로 옆에, 아니 아예 책장 자체를 교수님 손이 닿는 곳에 층층이 쌓아 올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겠죠? 현재 이 HBM 기술에서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선보이며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이 왜 한국에 오면 그렇게 웃음꽃이 피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자기가 만든 세계 최고의 AI 칩도 한국의 HBM이 옆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그냥 비싼 쓰레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페라리 엔진을 만들었는데 그 엔진의 폭발력을 견뎌낼 타이어와 변속기가 전 세계에서 딱 한국에만 있는 상황인 거예요. 타이어 없이는 페라리도 못 움직이죠. 지금 전 세계 AI 산업이 딱 그 꼴입니다. 한국이 공급을 조절하거나 기술 개발을 멈추는 순간 구글의 제미나이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도 전부 렉이 걸려 멈춰버릴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더 무서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메모리만 잘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파운드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설계를 가져오면 그대로 칩을 구워주는 공장을 말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미세한 공정으로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 딱 두 곳뿐입니다. 3나노, 2나노 하는 그 초미세 공정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수준으로 회로를 그리는 기술입니다. 이건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깝다고들 하죠. 설계도는 전 세계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애플도 그리고 엔비디아도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테슬라도 직접 칩을 설계해요. 하지만 그 설계도를 들고 가서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 단 두 군데뿐이라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삼성전자죠. 이렇게 보면 한국은 AI라는 거대한 제국의 가장 밑바닥 기초 공사부터 가장 화려한 기둥까지 전부 책임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 경제 위기다, 성장이 멈췄다 걱정들을 많이 하지만 적어도 AI라는 미래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왜 그렇게 한국 반도체 공장에 보조금을 퍼주면서 자기네 땅에 공장을 지으라고 난리를 치겠어요? 한국의 제조 능력이 멈추는 날이 곧 미국의 기술 패권이 무너지는 날이라는 걸 그들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우리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위치에 있다는 게 실감이 나시나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겨우 서론을 끝냈을 뿐이에요.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이제 단순히 시키는 대로 물건만 만드는 의뢰 역할에 만족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대한 반격,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전쟁의 내막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숨 좀 돌리시고요. 진짜 본론은 이제 시작이니까 집중력을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과연 한국은 어떻게 전 세계의 AI 표준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진짜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방금 제가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와 HBM으로 전 세계 AI 시장에 목줄을 쥐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심리전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만약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든 GPU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데 정작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HBM을 한국 기업 두 곳에서만 가져올 수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처음엔 파트너라고 웃으며 손을 잡겠지만 속으로는 아마 엄청난 불안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탈엔비디아 그리고 한국과의 직거래라는 흐름이에요. 여기서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저력이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구글이나 이제 애플 같은 기업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우리가 설계 다 했으니까 그냥 똑같이 만들어줘 라고 주문을 넣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설계 단계부터 한국 기업들을 불러들여요. 우리 AI에 딱 맞는 특별한 메모리를 같이 만들어 보자 라고 제안하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커스텀 HBM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한국은 단순히 부품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AI 시스템 전체를 같이 설계하는 공동 설계자의 지위로 올라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AI 칩의 성능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 이제는 연산 속도가 아니라 메모리와의 통신 속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로가 막히면 아무리 빠른 슈퍼카도 소용없듯이 데이터 통로를 설계하는 한국 기업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실제로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한국으로 직접 날아와서 우리 기업들과 비밀 회동을 가집니다.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자기들만의 전용 AI 칩을 만들고 싶은데 그걸 현실로 만들어줄 유일한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네, 알겠습니다.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직접 AI의 두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NPU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경망 처리 장치라는 뜻인데 이건 일반적인 반도체와 달리 인간의 뇌처럼 생각하고 학습하는 데 최적화된 AI 전용 칩입니다.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어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어요. 리벨리온, 퓨리오사 AI 같은 한국의 젊은 기업들이 만든 칩이 벤치마킹 테스트에서 엔비디아의 성능을 뛰어넘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실리콘밸리가 발칵 뒤집힙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요. 지금까지는 설계는 미국, 제조는 한국이라는 공식이 성립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설계까지 직접 하고 제조까지 자기 공장에서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올인원 경쟁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의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 공장에 들어가는 원천 기술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설계 능력까지 완벽하게 갖춰진다면 전 세계 AI 하드웨어 시장은 그야말로 한국의 동무대가 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래의 어느 날 전 세계 모든 데이터 센터의 서버 안에 들어가는 칩에 Designed by Korea, Made in Korea라고 적혀 있는 모습을요. 이건 단순히 국위선양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내는 모든 지능적인 활동의 통행세를 한국이 걷게 된다는 뜻입니다. 구글에서 검색할 때마다, 자율주행차가 길을 찾을 때마다 한국의 기술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위기론도 있습니다. 대만의 TSMC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워낙 강력하고 미국의 인텔이 다시 반도체 왕좌를 되찾겠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그들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한국만의 치트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정의 디테일입니다. 반도체 수율, 그러니까 불량품 없이 제품을 찍어내는 능력은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수만 명의 엔지니어의 노하우, 그리고 0.1나노미터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 집요한 완벽주의가 지금의 한국을 만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그래, 한국이 반도체 잘 만드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게 우리 삶이랑 무슨 상관이지? 그리고 이 전쟁의 승자는 정말 한국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바로 실리콘 실드, 즉 반도체 방패라는 개념이에요.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왜 인류 문명이 멈춘다고 하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한국의 안보를 걱정하며 달려드는지, 그 흥미진진한 국제 정세의 이면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이야기가 점점 더 깊어지죠. 지금까지 우리가 기술적인 면을 주로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이 기술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강력한 권력이 되는지,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진짜 알짜배기 정보는 이제부터 나오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의 시야를 한 단계 더 높여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반도체 공장 안에서 벌어지는 기술 전쟁을 봤다면 이제는 그 공장 밖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국제정치의 판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리콘 실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 하면 반도체 방패입니다. 이게 정말 소름 돋는 개념인데요. 과거에는 한 국가의 국력이 군사력이나 석유에서 나왔다면 지금 이 AI 시대에는 반도체 제조 능력이 곧 그 나라의 생존권이자 방패가 된다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한반도에 어떤 지정학적 위기가 생겨서 경기도 평택이나 이천에 있는 반도체 공장들이 단 일주일만 멈춘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생산이 중단되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알고리즘 업데이트가 멈추며 미국의 국방 시스템을 돌리는 서버용 칩 공급이 끊깁니다. 전 세계 경제와 안보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한국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국이 위험해지면 우리 문명 자체가 셧다운된다는 공포가 그들에게는 실제하거든요. 그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평택 반도체 공장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희의 이 기술력과 제조 시설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이자 동시에 그러니 이 기술을 우리 동맹 체제 안에서만 공유해달라는 절박한 구애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한국에 너무 의존하는 상황을 견제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네 땅에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하고 보조금을 주며 유혹하죠. 하지만 여러분, 한국 기업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핵심 기술인 공정 노하우와 최첨단 HBM 제조 설비는 여전히 한국 본토에 꽁꽁 숨겨두고 있어요. 물건은 너희 나라에서 만들어줄 수 있지만 그 물건을 만드는 비법은 우리에게 있다.
전략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 한국은 단순한 반도체 공급국을 넘어 전 세계 AI 생태계의 실질적인 질서를 조율하는 조커 카드를 쥐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아무리 대단해도 한국의 메모리가 없으면 안 되고, 애플의 설계가 아무리 천재적이어도 삼성의 공정이 없으면 실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중간자적 위치, 즉 하드웨어의 병목 지점을 장악하고 있다는 게 한국이 가진 무시무시한 권력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자만해서는 안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재기 선언 때문인데요. 특히 일본은 최근 대만의 TSMC 공장을 유치하고 자기들만의 차세대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를 세우면서 잃어버린 반도체 왕좌를 되찾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어떻고요?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반도체 자급자족을 꿈꾸고 있죠.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는 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격차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들이 주목하는 게 바로 초거대 AI 전용 메모리와 광반도체 같은 꿈의 기술들입니다. 전기로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빛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 혹은 반도체 안에 아예 AI 엔진을 심어버리는 기술 말이죠. 여러분, 이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어제의 승자가 오늘 패자가 되는 곳이 바로 이 반도체 판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고 가장 빠른 AI의 육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천재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코드를 짤 때 우리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방진복을 입고 0.1나노미터의 오차와 싸우며 그 코드가 현실에서 작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 패권을 쥔 한국이 앞으로 다가올 진짜 AI 시대, 즉 AI가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대체하는 특이점의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이제 대망의 결론이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미래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문명의 파도 아래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단단한 바위가 버티고 있습니다. 흔히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지만 그 소프트웨어라는 영혼이 깃들 수 있는 유일한 육체를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사실, 이제는 확실히 느껴지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드웨어 강국인 한국이 이제는 그 육체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지능을 탑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앞서 잠깐 언급했던 NPU나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그 핵심입니다. 이제 AI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만 갇혀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여러분이 타는 자동차, 심지어 집안의 가전제품 하나하나에 아주 작은 한국산 AI 뇌가 직접 이식될 겁니다. 구름 위로 데이터를 보내지 않아도 기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대, 그 시대의 표준을 바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설계하고 있다는 게 소름 돋는 지점이죠. 결국 미래의 AI 전쟁은 누가 더 거대한 모델을 만드느냐의 싸움에서 누가 더 효율적이고 똑똑한 하드웨어를 우리 일상에 보급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한국은 이미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국이 없으면 AI 시대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진짜 자부심의 근거이자 동시에 우리가 짊어진 막중한 책임감이기도 하죠. 자,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볼게요. 첫째, 아무리 화려한 AI 소프트웨어도 한국의 HBM과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1초도 작동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한국은 단순한 부품 공급자를 넘어 전 세계 빅테크들의 공동 설계자이자 파트너로 격상되었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반도체 공장은 인류 문명을 지키는 실리콘 실드, 즉 최후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뉴스를 보다가 반도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아, 저게 그냥 전자부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에서 벌이는 거대한 권력 투쟁이구나 하고 말이죠. 우리 개미의 독학 시청자분들은 이제 AI 시대를 바라보는 아주 날카로운 안목을 하나 더 장착하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 한국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의견이 개미의 독학 채널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깊이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어디서도 듣지 못할,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흥미진진한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미의 독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